안녕하세요. 태풀맘 어머님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어머님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하냐면요. 피부 관리와 그에 따른 스킨케어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왜 제가 유튜브에서 화장품 관련해서 안전한 제품 어머님들 선택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내용으로 영상 올렸잖아요. 보셨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많은 질문도 해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지셔서 오늘 초대 손님을 좀 모셨어요. 그래서 전문가 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고요. 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 앤뷰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좋은 일 하시니까요. 저도 네. 와서 도와드리면 더 좋죠. 네, 저희 태풀맘님들을 위해서 우리 대표님 되게 바쁘신데 시간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들을 좀 많이 질문을 드리고 우리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자, 그러면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아이 둘을 둔 아빠입니다. 네, 네. 아이가 둘이시래요. 네. 그러면 저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딸 셋남이잖아요. 그럼 아이 성별이 어떻게 돼요? 첫째도 딸이고 둘째도 딸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딸 둘. 그러면 지금 어머님이 임산부. 네네네네. 네. 첫째는 3살인데 둘째는 이제 내년 2월에 아, 나올 예정입니다. 네, 내년 2월에 네. 아가가 탄생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베이비 앤 뷰라고 하는 그 제품이 그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스토리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첫째가 태어났는데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 그래서 사실 기저귀도 저희가 한 10번 정도 바꿨습니다. 와, 예, 계속 발진이 생겨가지고 네. 쓸 수가 없더라고요. 엉덩이 발진. 예,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청기저귀를 같이 썼었어요. 아, 그렇구나. 예, 근데 이제 시중에 나오는 제품을 쓰다 보니까 사실 뭐 좋아지는 효과를 많이 못 보고 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어차피 이제 어른 제품을 만드는 화장품을 회사를 하다 보니까 애기 제품도 좀 안전하게 만들어 보자. 내 아이가 쓸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만든 브랜드가 베이비앤뷰입니다. 예. 아, 그렇구나. 스토리가 있으신 거예요. 내 아이를 위해서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만든 이제 제품을 만드시게 되셨고, 그래서 내 아이가 쓰는 것만큼 막 정말 제대로 안전하게 만드셨겠죠. 우리 베이비 앤뷰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3가지 크게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임산부 어머님들, 우리 태풀맘님 거의 대부분이시니까 임산부 피부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육아맘 피부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중요하니까 어머님들 주목하세요. 신생아 피부 케어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 나누어 보기 전에 대표님, 안전한 제품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화장품을 선택을 할 때 어떤 성분을 우리가 보고 구입을 하고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피해야 될 성분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요즘 화장품들이 다 네. 어머님들이 굉장히 똑똑해지셔서 네. 그리고 뭐 인터넷 검색을 해도 성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너무 잘 아시죠? 예, 그 어플도 또 네, 성분 관련해서 있죠. 분석해주는 네, 어플도 있고 해서요. 맞아요. 또 EW 등급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네, 그랬던, 예, 맞아요. 그 국제적으로 그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 0단계부터 8단계까지 해서 8등급으로 해서 나눈 뭐 EWG 등급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걸 또 많이 보고 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예전처럼 뭐 파라벤이나 뭐 페녹시 에탄올, 뭐 CMIT, 뭐 MIT, 뭐 살균제 보존 성분 아시죠? 네, 예전에 문제가 됐던 그런 성분들이 한참 들어가 있었는데 요즘엔 이제 그런 제품들 성분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솔직히 제품들이 안 팔려요. 그러니까 화장품 제조사들도 이제 신경을 써서 될 수 있으면 이제 그런 성분들을 안 넣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안전한 제품이라고 하면은 어머님들이 네. 잘 이제 선택을 네. 해서 쓰셔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맞아요. 우리 어머님들이 워낙에 그 성분에 대해서 요즘에는 많이 알고 계시기도 하고 하셔서, 그러면 중요한 거는 제품을,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전한 제품을 선택을 했을 때 얼마나 올바르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가장 중요하죠. 거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음. 뭐 천연 화장품 좋다. 음. 근데 음.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좋은데 네. 어떤 사람한테는 트러블을 왕창 안겨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 맞아요. 예, 이건 맞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 뭐 아기 피부나 자기 피부 타입이나 이런 걸 정확히 알고 그거에 맞는 화장품을 가장 정확한 용도로 방법을 알고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예. 맞네요, 어머님들. 우리가 이제는 너무나 성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디메치콘이라든지 PEG 성분이라든지 파라벤, 구아딘이라고 하는 유해 성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서 안전한 제품을 선택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내 피부 타입에 맞게 그리고 제대로 화장품을 사용을 하느냐가 더 이제 중요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면 그 포인트에 맞춰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어머님들 기대되시죠? 기대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임산부 피부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임산부 피부의 특징이 사실은 10개월 동안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민감하게 되니까 그 건조함도 생기기도 하고 트러블도 생기기도 하고 건조하니까 또 가려움증도 막 생긴단 말이죠. 지금 와이프분이 그러한 지금 시기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튼살도 또 무시할 네, 수가 그럼요. 없고 또 네. 기미도 또 네. 한 6, 7개월부터는 또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네. 지금부터 예방을 잘해야만 유감암이 됐을 때 그쵸 배꼽 같은 피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임산부 피부 관리에 대해서 우리 좀 좋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표님 임산부 어머님들이 특히 주의해야 될 뭐 그런 점들이 있을까요? 많이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종류? 종류를 처녀 때부터 쓰셨던 거를 결혼하셔서 쓰시고 네. 임산부가 되셔도 똑같이 쓰세요. 맞아요. 예. 기능성 제품. 네네네네네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시는 거는 호르몬의 변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네. 호르몬에 의해서 네. 피지나 각질이 많이 분비가 돼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피지나 각질 케어 좀 해주시고 이제 뭐 여러 단계 보통 4가지 5가지 정도 많이 바르시잖아요. 에센스, 그렇죠. 뭐 기능성 여러 가지 쓰게 되니까. 스킨, 뭐 에센스, 뭐 아이크림, 뭐 로션, 맞아요. 수분크림, 뭐 영양크림 할 거 없이 계속 바르시잖아요. 맞아요. 아이크림 뭐. 그런 거 다 바르시면은 그냥 멀쩡한 사람도 사실은 트러블 생겨요. 너무 막 집어넣으시기만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임산부 어머님들 우리 조금 제품들 다이어트 해야 된대요. 조금 그렇죠. 가짓수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네요. 사실은 이게 화장품 회사들의 상술이 좀 많이 반영이 됐어요.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왜냐면은 보통 한두 가지, 2-3가지만 발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화장품에서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류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크림 하나만 바르셔도 돼요. 흡수가 빠른 크림 하나만 바르셔도 오히려 트러블 같은 거는 더 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트러블 생기시고 막 좀 그러시면은 어머님들 하시는 게 내 화장품이 안 맞나? 누가 좋다는데 이거 써볼까? 이거 써야 되나? 네, 저거 써볼까? 그러다 보면 계속 화장품 종류가 늘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피부가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특히 임신하신 분들은 호르몬의 변화가 많으시니까 좀 그 기능성 원료, 특히 뭐 미백이나 주름 개선 같은 경우에 식약청에서 굉장히 안전한 성분으로 허가를 내준 성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임산부시니까 그 호르몬 변화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성 원료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좀 빼시고 안전한 크림, 좀 흡수가 빠른 크림. 그래서 사실 제 와이프도 첫째 가졌을 때 피부가 굉장히 심하게 뒤집어졌었어요. 그래서 와이프 때문에 제품을 만들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어떤 제품인지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이거 너무 제품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들이 제품을 여러 가지 쓰시던 것을 이제 줄여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좀 집어넣는 거에서 좀 빼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탄력이라든지 흡수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베이비 엠뷰 대표님 오셨으니까 정말 좋은 제품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품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서 이야기 또 나눠주시면 사실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왜냐면 이게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한 게 우리 어머님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꼭 제품 홍보를 하러 온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양심이 있으셔서요. 좋은 제품이면 자신 있게 이 제품입니다.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이게 어른 브랜드로 뷰앤뷰라는 브랜드고요.
B&B 리페어 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페어 크림.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요거 문구도 넣었어요. 임신한 아내를 위해 만든 크림이라고. 와, 예, 네. 그래서 사실 이 문구 때문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 네. 저희가 이걸 임산부 크림으로도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아, 이 사실. 리페어 크림이 네네네. 임산부, 그러니까 임신하신 아내분을 위해서 만드신 제품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문구가 임신한 아내를 위해 만든 크림입니다라고 하는 문구까지 넣어져 있으니까 안전한 제품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가 있는 제품인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제품 라인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보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이렇게 수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 사실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어머님들한테. 그러면 이 크림이 그거를 대체할 수가 있다라는 건가요? 네, 우선 기능성 원료를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예, 이거는 사실은 신생아가 발라도 되는 제품입니다. 아.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저희 딸이 태어났을 때 이 네. 제품을 좀 이제 애기 제품을 사서 바르다가 신생아한테 발라줬을 때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봤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여기서 포인트예요. 네. 제가 어머님들께, 임산부 어머님들께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임신하셨을 때 한 7개월 정도부터 그 아기가 태어나서 쓸 수 있는 제품을 같이 쓰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아이는 엄마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향을 뱃속에서부터 기억을 하기 때문에 아가가 태어나서 엄마와의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향기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서 같이 임신했을 때 썼던 제품을 같이 쓰는 게 정말 좋은 태교입니다 라고 어머님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임신하셨을 때 어머님들이 이 간단하게 리페어 크림으로 좀 제품 다이어트 하시면서 안전하게 쓰시고, 그리고 아가가 태어나서도 신생아도 쓰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되지 하고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안전한 제품이라고 하니까 뭐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제가 하나 더 네. 추천드릴게요. 네, 어떤 거? 제가 네. 이 스킨인데요. 네. 요거는 이제 칠스킨이라고 해서 요즘에 칠스킨이라고 칠스킨법을 검색해 보시면은 네. 스킨을 바르시고 흡수를 시키시고 바르시고 흡수를 시키고 일곱 번? 7번을 한다 그래서 칠스킨이라고 진짜? 이게 한참 유행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수분 공급에는 도움이 돼요. 어느 정도 도움이 돼서 뭐 칠스킨은 너무 뭐 귀찮으시면은 뭐 한 3번 정도만 바르시고 크림으로 마무리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분이 전혀 없어요. 알코올도 없고 자극적 성분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스킨에는요. 예. 유분기가 없다. 예. 그러면은 건조하신 어머님들한테는 그렇죠. 조금 훨씬 낫죠 이게요. 왜 나을까요? 왜냐면은 건조하신 거는 사실 어. 피부가 필요로 하는 거는 수분이거든요. 네네네. 유분은 그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수분을 많이 공급해주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아, 왜냐면은 핵심이다. 왜냐면은 주름이 생기거나 네. 뭐 기미 같은 것도 올라오고 네네. 이런 것들이 다 수분이 부족해서 아, 피부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피부 자생 능력이 예, 떨어져서. 그래서 예전에 그 유명 연예인 고 분도 네. 화장품 그 비행기를 타실 때 네네네. 수분크림 한 맞아요. 통을 얼굴에 다 바르고 맞아요. 유명한 그 이야기잖아요. 겨울에는 뭐 시터도 안 네, 틀으신다고 맞아요. 그런 유행이 있었는데 네. 그분 역시 아시는 거예요. 왜냐? 이게 수분 공급이 피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성 원료 제품들 있잖아요. 뭐 주름 개선, 뭐 미백 이런 거 아무리 발라주셔도 수분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은 피부가 칙칙해지고 피부 톤도 칙칙해지고 주름도 생깁니다. 아, 그렇구나. 예. 저는 이제 겨울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절이 겨울철 되니까 되게 건조해서 사실은 오일이라든지 고보습 제품은 크림을 막 듬뿍듬뿍 발라요. 너무 건조하니까. 근데 계속 건조한 거야.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아. 속은 해결이 안 되니까요. 아. 피부가 표피층이 있고 진피층이 있어요. 근데 그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고보습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이렇게 바르면 촉촉하잖아요, 예, 겉에서. 예, 예. 네. 그게 네. 흡수가 안 되고 겉도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흡수율하고 지속력은 사실 반비례해요. 그래서 고보습이라 해서 꾸덕한 제형일수록 네. 그러니까 제형이 약간 흡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고보습 크림 보시면은 제형 자체가 저런 매트하고 꾸덕꾸덕할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발랐을 때는 되게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네, 촉촉하고 맞아요. 좋아 네.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은 흡수가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이제 수분이 부족하게 그렇죠. 되니까 계속 건조하고 그게 악순환이 된다라는. 그래서 거군요. 속당김이 생기시는 거예요. 맞아요. 속당김이 있어요. 네. 속당김은 피부 속이 건조해서 생기는 거예요.
아, 어머님 여기서 예. 포인트예요. 임신 7개월경에는 기미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때 어머님들 수분 보충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고보습보다는 기능성보다는 이렇게 좀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유수분 밸런스 맞춰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서 제대로 쓰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그쵸? 제대로 화장품을 알고 쓰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서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튼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튼살도 약간 어머니 피부 타입에 따라 조금씩 틀려요. 어떤 분은 이제 사실은 살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이제 수분 공급 많이 해주시고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 지속력이 좀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꾸덕한 제형의 고보스 크림만 바르시면은 터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같이 해주셔야 돼요. 수분 공급도 해주시고 고보스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네네네. 그러면 어머님들 왜 튼살 크림 많이 어머님들 구입해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튼살 크림을 쓰실 때도 튼살 크림만 막 열심히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은 수분을 그렇죠. 충분하게 이제 네네. 공급하고 또 물도 또 자주 그럼요. 미지근함을 많이 드시고 네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튼살 크림을 좀 많이 발라주시면서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네네. 하시는 사실 거예요. 이걸로 튼살 크림을 써도 되냐는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리페어 크림도. 예, 이게 이제 얼굴도 네. 바르고 막 네. 이제 몸도 다 예, 발라도 예, 되는 예. 제품이니까. 네네네, 그렇죠. 이게 이제 안전한 제품이고 네. 이게 흡수도 빠르고 효과를 많이 보셨으니까 네. 이제 그럼 이거 막 배에 발라도 돼요. 튼살 크림 발라도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튼살 크림을 바르시기에는 약간 보습감이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오일을 좀 섞어서 바르셔도 되고요. 네네네. 아니면은 이제 튼살 크림 단독으로 바르시는 것보다 요거 먼저 바르시고 그 위에 튼살 크림으로 마무리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렇구나. 예. 왜냐면 진짜 수분 공급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얼굴이나 몸이나 네. 수분을 제대로 피부 속에 공급을 못 해주면은 네. 주름살도 많이 생기시고 피부 톤도 칙칙해지고 네. 탄력도 떨어져요. 맞아요. 제가 예. 지금 굉장히 찔리면서 맞아요. 근데 소장님 네. 지금 얼굴 되게 좋아 아니에요. 보이시는데요? 아닙니다. 너무 자, 좋아 보이시는데. 그러면 어머님들 이제 임산부 어머님들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대표님께서 임신 기간에는 이제 피지가 많이 분비가 되고 이제 각질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시는 게 수분이었던 것 같아요. 수분에 대한 보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임산부 어머님들은 어쩔 수 없이 기능성 제품에 대해서는 조금 가지수를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서 하시네요. 그러면 어머님들 이제 조금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나요? 우선 어머님들이 하실 일은 뭐예요? 화장품 가지고 있는 제품들 좀 살펴보시기도 하면서 가지수를 좀 줄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분을 좀 많이 보충해서 유수분 밸런스 잘 맞춰서 해주시는 거, 그리고 튼살 관리를 내가 어떻게 잘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베이비 엠뷰 대표님 정말 인성적으로도 그렇고 착한 사람이 착한 제품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만약에 제품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면 여기 이 제품들 소개시켜도 드렸으니까 꼭 이 제품이라고 네.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안 쓰셔도 돼요. 네네. 집에서 네, 흡수바른 맞아요, 로션 맞아요. 같은 거 쓰셔도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리페어 크림 같은 경우에는 얼굴부터 해서 다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이 제품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제품을 처음 봤는데 이 제품도 좀 궁금하네요. 어머님들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님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어머님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눌러주세요. 구독. 안녕.